언니의 말에 따라서 남친과 나의 관계도 달라지는 거예요.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똑같았어요. 갑자기 이러더래요. 피디님, 우리가 그동안 남미세를 몇 번 다뤘잖아요. 근데 요즘에 이 남미세보다 더 무서운 여자가 늘어나고 있대. 남미세보다 더 무섭다고요? 그게 누군데요? 이게 뭐냐면 남자 대신에 엄마, 그리고 언니, 남동생에게 미쳐있는 여자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일명 삼미세입니다. 근데 대표님, 그런 여자들이 실제로 있어요? 실제로 의외로 상담하다 보면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. 여러분도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서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좀 있는데 라면서 떠오르는 분들이 몇 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부터 남미세보다 더 무섭다는 삼미세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첫 번째입니다. 엄미세입니다. 엄마가 전부인 여자들입니다. 피디님, 엄미세란 말 들어봤죠? 들어봤어요. 주변에 있나? 이런 사람들? 저 살짝 엄미세 같기도 한데. 그러니까 엄미세 같더라. 요즘에는 엄마랑 엄청 친한 사람을 엄미세라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저는 사실 엄미세라는 단어를 듣고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했어. 왜냐면 꼭 남미세 같잖아. 근데 알고 봤더니 완전 반대더라고요. 방송에서 보면 저는 엄미세예요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. SNS만 봐도 엄마랑 쇼핑 가고 영화 보고 여행 가고 다 하더라고. 카페도 가고. 그런 엄미세 브이로그가 넘쳐나요. 그러면 엄미세는 좋은 거 아니에요?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. 물론 엄마랑 친하면 너무 좋은 거지 모녀가. 근데 친밀함에도 선이 있어야 돼.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30대 후반의 여성 얘긴데요. 이분도 20대에는 엄마랑 정말 친하게 지냈대. 여행도 뭐 맛집도 쉬는 날에도 모든 걸 다 엄마랑 함께 했었대요. 요즘 말하는 엄미세네요. 맞아.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. 저는 연애하는 것보다 언니 엄마랑 노는 게 훨씬 재밌어요. 남자는 결혼해도 헤어지면 남이고 끝이잖아요. 그럴 바에는 엄마랑 같이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죠. 그런데 그렇게 엄마랑 노는 거 좋아하는 분이 왜 결정사에 오신 거예요?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어요. 엄마가 한번 되게 크게 편찮으셨대. 근데 예전에는 내가 엄마한테 늘 기댔었잖아. 근데 이제는 내가 엄마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상황이 역전된 거죠. 근데 결정적인 게 바로 그 다음이었던 거예요.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딸한테 이런 말을 한 거예요. 우리 딸 엄마 없으면 너 혼자 어떡하니? 그 말을 딱 듣는데 처음으로 겁이 났대. 왜냐면 친구들은 내가 엄마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하나 둘씩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렸고 돌아보니까 내가 엄마 말고는 연락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지. 그때 처음으로 나도 내 사람, 내 가족을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. 공감해요? 어때요? 엄마 바라기? 살짝 공감은 되게. 공감해? 근데 이게 바로요 엄미세의 한정입니다. 엄마랑 친한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. 단 엄마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전부가 돼버리는 거는요. 내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거지. 결국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거나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고 나서야 혼자인 삶을 처음 배우게 되는 거죠. 근데 그게 보통 막 40대쯤 되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보면은 결혼 생각이 많이 없다가 뭐 그러잖아요 저한테 50살에도 여자가 결혼하고 싶다고 오나요? 이런 분들의 특징이 이렇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.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. 엄미세. 언니가 기준인 여자들입니다. 피디님 형 있잖아. 만약에 형이 어떤 여자를 딱 보여주면서 이 여자 만나봐 하면은 그냥 만날 것 같아요? 안 만날 것 같아요? 그냥 그 말 하는 자체가 너무 낯설어요. 맞아. 연애 얘기를 이 형제들은 의외로 많이 안 하더라고요. 근데 반대로 여자들은 유독히 여자 형제들끼리 좀 끈끈해. 그래서 언니를 기준으로 삼는 게 굉장히 많아. 옷 살 때도 언니, 화장할 때도 언니, 연애도 언니, 결혼도 언니. 그래서 항상 내 생각보다는 언니의 생각이 기준이 돼버리는 여자들이 있어요. 형님 항상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우리 형은 이렇게 했어 이런 말 한 번도 없어. 언니가 많지. 그리고 언니들이 동생하고 같이 상담 오는 경우도 많고. 제가 상담했던 30대 남성분이 전 여자친구가 딱 요즘 말하는 언니세였던 거지. 둘 사이에 이제 남자 여자니까 싸울 수 있잖아.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이 생긴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언니한테 보내는 거야. 언니 봐봐 내가 잘못한 거야? 여자친구랑 한 카톡을 다른 사람이 본다고 자체가 싫은데. 본인이 한마디로 캡처를 해서 형한테 보내는 거야. 끔찍한데. 끔찍하죠. 당연히 싫죠.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. 언니 반응에 따라서 여자친구의 태도가 계속 돌변하는 거야. 이런 거지. 언니가 딱 그 내용을 보고 야, 네 남친 좀 이상한데? 이러면 이제 여친이 와서 언니가 오빠 좀 이상하대. 봐봐 내 말이 맞잖아. 이렇게. 그래서 반대로 예를 들어 언니가 야 네가 그건 좀 예민한 것 같다.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?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빠 내가 좀 오해했나 봐.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죠. 언니의 말에 따라서 남친과 나의 관계도 달라지는 거예요. 어떨 것 같아요? 압구정 PD? 너무 뭔가 언니가 가스라이팅하는 느낌 나는데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? 어떻게 보면 언니 마음대로 동생을 조종하는 느낌. 맞아요. 언니가 판단하는 대로 동생이 행동하는 거죠. 근데 이게 연애할 때만의 문제면 다행인데 그 이상을 넘어서 버려요. 결혼 이야기가
나왔을 때도 똑같았어요. 갑자기 이러더래요. 우리 언니가 되게 일찍 결혼했잖아. 그래서 그런지 괜히 서두른 것 같아. 조금도 만나보고 해도 안 늦는다는데 언니한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의 생각이 없어진 거야. 그래서 남성분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나중에는 여자친구보다 그녀의 언니를 설득하는 게 더 어려웠어요. 우리 압구정 PD님 만약에 내 여친이 정말 카리나처럼 너무 예쁜 여잔데 사사건건 이렇게 언니 얘기를 하면 어떨 것 같아? 뭔가 계속 결혼하면 시달릴 것 같아요. 좀. 그럼요. 그래서 언니랑 친한 거 정말 좋은 일이야. 자매 사이가 좋은 건 너무 좋은 거죠. 근데 언니 말이 내 기준이 되는 순간 내 인생의 방향도 언니께 돼버려요. 그러다 보면 내 생각보다는 언니 생각을 더 믿게 되는 거지. 세 번째입니다. 동미세. 남동생이 더 편한 여자들입니다. 이런 분들 봤나요 혹시? 근데 이런 여자들이 있어요. 상담하다 보면 이런 여자분들이 있어요. 저는 남동생이 있어서 남자 마음을 잘 알아요. 근데 남동생 있다고 해서 남자 마음을 다 잘 알까?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. 제가 아는 여자분 중에서도 이런 분이 있었어요. 남자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말끝마다 남동생 얘기가 따라붙는 거야. 남자친구가 연락이 늦잖아? 그럼 남자친구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 동생도 연락 자주 늦더라. 남자친구가 게임하면 내 동생도 게임만 해. 그러면서 이런 말을 꼭 덧붙여요. 남자들은 다 똑같아. 남동생을 기준으로 남자를 판단하는. 맞아요. 남자를요,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남동생을 남자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지. 되게 무서운 거야. 선입견 같은 거. 선입견이지. 성별만 같은 건데 어차피 성격이 다르잖아요. 그렇지. 근데 반대로 이런 여자도 있어요. 제 아는 남자 지인의 이야기인데 생일을 앞두고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 남동생 이사 준비를 도와주느라고 여자친구가 답을 계속 미루더래. 주말마다 막 가구 보러 다니지, 입주 준비, 청소하는 아줌마 찾아주지, 그 준비를 같이 했던 거야. 아니 뭐 남동생이 뭐 어려요? 여자는 한 30대 중반, 그리고 남자는 30대 초반 정도. 아니 근데 30대 초반이면은 누나가 챙길 나이는 지난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근데 이분은 남동생의 일이면 내가 엄마처럼 나서서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인 거죠. 결국 남자친구 생일에 얼굴도 못 보고 지나갔대요. 그러니까 남동생이 더 중요한 거야.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. 데이트 하다가도 남동생이 전화 오잖아.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? 물론이죠.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.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럼 바로 일어나서 간대. 누나 나 이것 좀 봐봐 지금 급해 좀 같이 가줘. 이러면 네가 가. 대부분 이러잖아. 전화 안 받. 전화 안 받지. 근데 이 말 한마디에 나 지금 남동생이 급한 일이 있어서 오빠 가봐야 돼. 그리고 이제 가는 거야. 남자친구는 뒷순위가 된 거죠. 남동생이 영순인 거야. 근데 대표 주변에 보면 보통 누나랑 남동생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더라고요. 보통 그렇지 않아? 맞아요. 근데 그래서 좀 더 특이했던 거죠. 이 여자분한테는 남자친구보다는 남동생이 먼저였던 거죠, 순위가. 근데 이거는 결혼해서도 바뀌지 않을 거야. 동생을 아끼는 거는 너무 좋은 거죠. 하지만 애인보다 동생이 우선시다. 매번. 이러면은 좀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. 동미세의 함정은요, 동생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가족과 연인과의 경계의 선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는 거야. 오늘은 남미세보다 더 무섭다는 산미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 들어보니까 어때요? 피디님들 좀 공감이 되나요? 남자에 미치는 거는 사실 나이 들면 좀 바뀌긴 하잖아요. 남자들이 안 봐주면 끝인데 가족한테 미치는 거는 이건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뭐 보면 지금 엄미세, 언미세, 그다음 동미세잖아. 이 세 가지 유형의 공통점은요, 가족이라는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거야. 가족 물론 소중하지. 가족밖에 없다. 이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야.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가족이 대신할 수 없는 관계가 분명히 있어요. 그러니까 내 인생의 결정권과 관계의 주도권을 더 이상 가족한테 미루거나 책임지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.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. 여러분 주변에도 산미세가 혹시 있는지 있으시다면 댓글로 의견을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제작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 시장에서 나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좀 평가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.